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상황이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마지막 경고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별 실효성 없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허접한 대안 몇 가지 내놓고 위기 극복하겠다고 하면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리는 겁니다. 6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이가 생각하는 무슨 김기현이 겸직하는 혁신위원회, 또 무슨 인재영입위원회, 뭐 선거기획단 이런 거 몇 개 띄웠다가 한 두어 달 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전혀 국민들이 반응도 안 하네, 이렇게 되면 어느새 12월 1월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는 비대위 전환을 하려고 그래도 못해요. 그때 가서는 너무나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공천하고 선대위 구성하는 것만 해도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에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쇄신해야 해, 정말 혁신해야 돼, 깨달아도 그거 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쇄신을 할 경우에 이 쇄신은 어쨌든 당이 주도해야 됩니다. 왜 당이 주도해야 되냐? 대통령실이 아니라 당이 주도해야 돼. 왜 당이 주도해야 되냐? 당이 선거를 치르니까. 내년 4월 선거를 대통령실이 아니라 당이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비서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실 있게 질서 있게 변화합시다 라고 하는 정도의 말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나가면 안 된다. 왜냐? 더 나가면 대통령의 혁신이 되니까, 대통령이 주도하는 혁신과 쇄신이 되니까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당의 것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이번에 당의 혁신과 쇄신은 선거를 내년 4월에 치를 당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당으로 성과가 수렴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대통령 비서들 이 쇄신 문제에 관해서는 입 좀 닥치고 있어라. 도와준다고 나서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지켜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당이 주도해서 쇄신해 나가야 한다. 자, 쇄신하려면 보세요. 재개발할 때 어떡합니까? 싹 밀어내고 하잖아. 싹 밀어내고 백지에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하잖아. 김기현 지도부 그냥 놔두고 어떻게 쇄신이 되냐고. 얼룩덜룩해지는 거지. 실제로 그냥 놔두고 뭘 색깔을 바꾸고 길거리를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려. 그냥 깨끗이 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버리는 게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비용도 덜 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하냐 말이야. 그거를. 뭐가 겁나길래. 김기현이 기득권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 일을.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조치도 다 쇼로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용납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당이 주도하는 이 쇄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면을 주도하는 쇄신이어야 돼. 이게 말이죠. 쇄신한다고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맨날 쇄신 회의만 해. 그런 거 쇄신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쇄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필요한 쇄신은 뭐냐? 매일매일 모든 언론의 정치면을 장식하는 그런 국면 주도형 쇄신이어야 돼요. 야, 국민의힘이 이철규 사퇴했네. 야, 마침내 김기현 사퇴했네. 야, 그러면 비대위로 가나? 비대위원장 누구야? 누가 됐지? 야, 이런 사람들이 막 거론되는데, 야, 마침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사람 됐네. 야, 이 사람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치면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쇄신이 장악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면 주도형 쇄신이 돼야 돼. 쇄신한다고 좀 있어 보세요. 우리끼리 좀 쇄신안 좀 만들어 보고요. 돌려놓고 한 달 맨날 회의만 해.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국면을 주도하는 쇄신이 중요해요. 쇄신 자체가 메인 뉴스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쇄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쇄신은 몰래 하는 쇄신이 아니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쇄신이고 언론의 이슈를 만들어가는 쇄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쇄신위원장은 언론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돼. 다 좋은데 어버버 하는 사람이 쇄신위원장이 돼가지고 뭐 기자들이 뭐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나올 때마다 점수 까먹는 그런 쇄신위원장은 더 이상 안 된다. 적어도 저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는 쇄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재명이가 맨날 나올 거라고. 적어도 이재명이를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공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의 쇄신 책임자가 돼야 돼. 이게 국면 주도형 쇄신인 거예요. 두 번째, 국민들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쇄신 하는데 뭐 말만 요란하고 뭐 도대체 뭐 피부에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쇄신이어야 돼. 체감형 쇄신. 저 사람들 진짜 하려고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체감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체감하는데 제일 좋은 거. 사람 바꾸는 거예요. 정치에서 국민들한테 체감시킬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거라고. 사람 바꾸는 거라고. 매일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대변인 얼굴이 바뀐다. 매일 메인 뉴스에 나오는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면면이 바뀌었다. 야, 이 사람들 김기현이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렇게 체감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해야 돼. 국민과 함께하는 쇄신해야 돼. 그래서 쇄신에 대해서 국민들도 책임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 국민의힘만 모여갖고서 자기들끼리 하는 쇄신이고 국민들이 관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맞아. 이 쇄신에는 나도 책임이 있어.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년 4월에 투표해 줄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쇄신이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쇄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김기현 체제의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115명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쇄신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백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6개월간 쇄신 퍼레이드를 벌려야 돼. 쇄신 퍼레이드.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늘 정치 일면은 국민의힘발 뉴스가 채운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쇄신 곧 선거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전략가들의 깊은 성찰과 공론화 작업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